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일입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부모 없이 자란 천민 출신으로 품팔이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힘이 장사이고 마음씨가 곧았기에 어디를 가든 일거리를 구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이웃 고을로 가기 위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걷는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가 좀 도와주시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주저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헤치고 달려간 돌쇠가 본 것은 서너 명의 산적들이 한 젊은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단옷을 입은 양반 부인처럼 보였고 산적들은 그녀가 지닌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저리 비키지 못하겠는가. 돌쇠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비록 천민이었지만 타고난 힘이 장사였던 돌쇠는 산적들을 하나하나 때려 눕혔습니다.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지만 돌쇠는 근처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들어 맞섰습니다. 몇 번의 격투 끝에 산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여인은 다리에 상처를 입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님,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산 중턱에 있는 빈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비를 피하려고 지어둔 것이었지요. 마님,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저기 움막에서 비를 피하시지요. 돌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있어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부싯돌로 불을 붙이자 움막 안이 환해졌습니다. 여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돌쇠 역시 온몸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 품팔이 돌쇠라고 합니다. 마님께서는 어찌 이런 곳에 혼자 계셨습니까? 저는 이 근처에 사는 과부입니다. 친정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과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댁 재산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천민 신분으로 떠돌며 품팔이를 하며 살아왔다고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움막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동이 트자 비가 그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일어나 움막 밖을 살펴보려는데 과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돌쇠. 예, 마님. 과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돌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것인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혼인해 달라는 말입니다. 과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저는 천민입니다. 어찌 양반 과부님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농담으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과부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귀한 양반 집안의 과부가 천민인 자신에게 혼인을 청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시동생이 사흘 뒤에 한양에서 재혼 상대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재혼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동생은 제가 과부로 혼자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시댁의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고른 사람과 저를 강제로 재혼시키려 합니다.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시동생은 저를 친정으로 쫓아내고 재산을 모두 빼앗을 것입니다. 이미 현감과도 결탁해 놓았습니다. 돌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찌 시동생이라는 자가 형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남편이 필요합니다. 이미 혼인한 몸이라면 시동생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과부가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장 혼인입니다. 석 달만 부부 행세를 해주십시오. 석 달이 지나면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도 넉넉히 하겠습니다. 돌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민인 자신이 양반 과부와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과부의 선량함과 절박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과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이장을 불러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장은 의아해했지만 과부가 내민 혼인 예물을 받고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왔습니다. 시동생이 한양에서 하인들을 이끌고 도착한 것입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동생이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양에서 훌륭한 혼처를 구해왔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시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부가 방에서 나왔고 돌쇠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동생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혼인했습니다. 뭐라고요? 시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 돌쇠입니다. 과부가 돌쇠를 소개했습니다. 시동생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께서 천한 놈과 혼인하다니. 신분이 낮아도 사람입니다. 이미 혼인 신고도 마쳤습니다. 과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혼인은 인정할 수 없소. 당장 무효로 하겠소. 법적으로 문제없는 혼인입니다. 이장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시동생은 이를 갈며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 천한 것.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했단 말이냐? 저는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돌쇠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동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하인을 시켜 돌쇠를 끌어내려 했지만 과부가 막아섰습니다. 시동생님, 이 집은 제 남편의 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함부로 하시면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시동생은 치를 떨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동생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동생이 하인 서넛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던 돌쇠를 발견한 시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천민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려면 예의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절부터 올려라. 돌쇠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시동생이 채찍을 들어 돌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달려나왔습니다.
시동생님 그만하십시오. 형수님은 참견하지 마시오. 이 천한 놈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중이요. 시동생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찾아와 돌쇠를 괴롭혔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마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하인들을 시켜 돌쇠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과부는 돌쇠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석 달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돌쇠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동생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동생은 술에 잔뜩 취한 채 하인 5~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천한 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돌쇠를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 집안에 발을 들이다니. 오늘은 제대로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 시동생이 손짓하자 하인들이 돌쇠를 둘러싸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힘으로는 그들을 모두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면 과부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고 맞기만 했습니다. 과부가 울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수님은 들어가 계시오. 이 천한 놈 때문에 형수님께서 욕을 보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오. 구타는 한참을 계속되었습니다. 돌쇠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늙은 하인이 돌쇠를 방으로 옮겼고 과부가 밤새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돌쇠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돌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위장 혼인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이토록 고통받는 돌쇠가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시동생은 괴롭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감을 찾아가 뇌물을 건넸습니다. 현감날이 제 형수가 천민과 혼인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감은 은자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신분이 다른 자들의 혼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소. 그렇다면 이 혼인을 무효로 해주십시오. 알았소. 내일 당장 그 둘을 불러드리겠소. 다음 날 돌쇠와 과부는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현감은 높은 자리에 앉아 위압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민 돌쇠, 내가 양반 과부와 혼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허허, 이 무례한 놈을 보게. 천한 주제에 감히 양반과 혼인하다니. 현감이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혼인입니다. 돌쇠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닥쳐라. 내가 법을 아느냐? 신분이 다른 자들의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 현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현감날이 저 천한 놈은 형수님을 속여 혼인한 것입니다.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저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과부가 나섰습니다. 현감날이 이 혼인은 제가 원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여자가 무슨 일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오.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날은 판결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시동생과 현감의 결탁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시동생의 다음 목표는 과부의 재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은 오래된 문서 하나를 들고 과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 문서를 보십시오. 그것은 땅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알고 있는 것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논 10마지기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부가 항의했습니다. 문서가 여기 있지 않소? 형수님의 도장까지 찍혀 있소. 시동생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분명 도장은 과부의 것이 맞았지만 그녀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조입니다. 위조라니요?
증거가 있소? 시동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돌쇠가 문서를 보려 하자 시동생이 재빨리 거두어들였습니다. 천민 주제에 무엇을 본다는 것이냐? 어림없는 소리. 시동생님,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과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기라니 형수님께서 억울하시다면 관아에 가서 따지시지요. 현감나리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요. 시동생은 현감과 이미 짜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부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조 문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의 횡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은 현감과 함께 과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이 집을 비우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형수님의 남편이 천민이니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법에 따라 제가 이 집과 재산을 관리하겠소. 현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요. 천민과 혼인한 이상 양반의 재산을 지킬 수 없어. 말도 안 됩니다. 이 재산은 제 남편이 물려준 것입니다.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소. 사흘 안에 이 집을 비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소. 현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위장 혼인으로 시동생의 강제 재혼은 막았지만 이제는 재산마저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과부를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지만 천민인 돌쇠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위장 혼인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지내며 과부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량함과 의연함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돌쇠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과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갖 모욕과 폭력을 참아내는 돌쇠를 보며 신부는 낮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늙은 하인이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예,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께서 도련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늙은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처음엔 위장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었지요. 늙은 하인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같은 천민이 어찌 감히 마님을. 신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늙은 하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는 과부를 돕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망가진 농기구들을 모두 고치고 버려진 논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여러 곳을 떠돌며 배운 기술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헐값에 파는 곡식을 사서 깨끗이 손질한 뒤 비싸게 파는 상술도 보여주었습니다. 과부는 돌쇠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지요.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다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님과 당신이라 부르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네. 석 달이 지나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쇠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석 달 후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에 낯선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에 갓을 쓴 선비는 주막에서 머물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선비가 과부의 집 앞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쓰러졌습니다. 돌쇠가 달려가 선비를 일으켰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물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돌쇠는 선비를 집 안으로 모시고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며칠을 굶은 듯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천만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부도 나와 선비를 반겼습니다. 선비님 편히 쉬다 가십시오. 선비는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돌쇠와 과부는 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부부로군요. 하지만 선비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바로 임금께서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온 것이었지요. 선비가 떠나기 전날 밤 늙은 하인이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늙은 하인은 과부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원래 한양 명문가의 딸이십니다. 영의정 대감의 조카딸이시지요. 네. 그런데 어째서 집안이 정쟁에 휘말려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시집 오신 것이지요. 하지만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시동생이 모르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마님께서 철저히 숨겨두셨습니다. 한양에 계신 친정 오라버님께서 보관하고 계시지요. 늙은 하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마님께서는 한양의 대신들과 연줄이 있으십니다. 비록 집안이 몰락했어도 개인적인 친분은 남아있지요. 돌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밝히시면 되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시동생의 악행을 완전히 드러낼 기회를 말이지요. 그때 선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선비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돌쇠와 늙은 하인은 깜짝 놀라 바로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시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을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하오. 암행어사는 돌쇠와 과부를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감과 시동생의 결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뇌물수수와 문서 위조의 증거를 찾아야 하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돌쇠가 나섰습니다. 위험할 것이요. 괜찮습니다. 저는 천민이니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현감의 집에 품팔이로 들어가시오. 그곳에서 증거를 찾아내시오. 다음 날 돌쇠는 현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품삯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현감의 하인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힘이 세 보이는구나. 좋다, 들어와라. 돌쇠는 현감 집의 품팔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현감이 외출한 사이 돌쇠는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돌쇠는 숨겨진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뇌물 명단과 금액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시동생의 이름도 보였고 과부의 땅 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현감의 하인이 돌쇠를 발견한 것입니다. 돌쇠는 재빨리 궁리를 짰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청소? 누가 서재 청소를 하라고 했느냐? 아까 어른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돌쇠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보았지만 딱히 증거가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거라. 함부로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돌쇠는 훔친 문서를 암행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훌륭하오. 이것이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소.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현감의 하인이 돌쇠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하인이 돌쇠를 뒤따라왔습니다. 돌쇠는 하인을 따돌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결국 산길까지 올라가 하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감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머물면 위험했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하십니까? 과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과부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장 혼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친정 오라버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과부의 오라버니가 몰래 내려왔습니다. 누이 동생 고생이 많았구나. 오라버님, 남매는 눈물로 제외했습니다. 과부의 오라버니는 비록 집안이 몰락했지만 의리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보관하라고 맡긴 문서들을 모두 가져왔다. 오라버니가 보따리를 풀자 각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땅 문서, 재산 목록, 그리고 시동생이 몰래 빼돌린 재산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시동생의 죄를 밝힐 수 있겠구나. 암행어사가 문서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함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시동생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네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 집에 거액의 금이 숨겨져 있다더라. 그 금은 과부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다더라. 소문은 금세 시동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형수가 금을 숨겨두었다고? 시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금까지 손에 넣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시동생은 현감을 찾아가 작당했습니다. 현감날이 우리가 함께 그 금을 차지합시다. 좋소. 내일 당장 저 집을 수색하겠소. 두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돌쇠가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돌쇠가 암행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소.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돌쇠와 과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요.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동생도 현감도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속도 끝나는 것이지요.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 네. 처음엔 위장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쇠가 과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입니다. 저는 마님을, 아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무리한 부탁을 드렸지만 함께 지내며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입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밤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과부는 돌쇠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양 영의정 대감의 조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정쟁에 휘말려 몰락했지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댁은 미천했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남편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요. 과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동생이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의 재산을 숨겨두신 것이군요. 오라버님께서 보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말이지요. 과부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시동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마님을, 아니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돌쇠, 과부, 오라버니, 그리고 늙은 하인이 모였습니다. 내일 시동생이 금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시동생이 금을 찾았다고 환호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때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렇소.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이요. 과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관군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요.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거닐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동생이 현감과 함께 관군을 이끌고 과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수님,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금을 내놓으시오. 시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부가 놀란 척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형수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현감이 손을 들어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마루를 들추고 심지어 벽까지 두드리며 금을 찾았습니다. 돌쇠와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한 관군이 마루 밑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리,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시동생이 달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하, 찾았다. 이 금이 모두 내 것이다. 시동생이 환호하며 금을 끌어안았습니다. 현감도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금은 국법에 따라 몰수하겠소. 현감이 말했지만 사실은 시동생과 나눠 가질 속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에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감과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현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놈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주변에 숨어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나타나 현감과 시동생을 둘러쌌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국리를 짰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형수님의 재산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지킨다고? 내 입으로 금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말실수입니다. 저는 이 금을 형수님께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시동생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현감도 거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저 과부가 남편의 재산을 훔쳐 숨겨두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조사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여자와 천민 남편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민과의 혼인도 불법입니다. 저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암행어사가 손짓하자 돌쇠가 문서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현감의 서재에서 가져온 뇌물 장부다. 암행어사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시동생이 현감에게 건넨 뇌물 금액이 적혀 있다. 은자 100냥이로구나. 현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다. 암행어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시동생과 현감이 짜고 과부의 도장을 몰래 찍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구나. 그것은 누명입니다. 시동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과부의 오라버니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오라버니입니다. 여기 진짜 땅 문서가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서입니다. 시동생이 내민 문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다르구나. 시동생의 문서는 명백한 위조품이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날이 시동생 나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횡포를 부렸습니다. 현감 나리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제멋대로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시동생과 현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시동생이 빼돌린 재산 목록입니다. 문서에는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논밭, 곡식, 은자, 심지어 집기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동생이 제 몰래 빼돌렸습니다. 친정 오라버님께서 증인입니다. 오라버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누이 동생은 몰락한 집안 출신이지만 명문가의 딸입니다. 시동생이 누이 동생의 신분을 업신여기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늙은 하인도 나섰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하인입니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은 마님께 물려준다고요. 마을 이장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대 도련님께서는 아우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이자 시동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감, 내 죄를 낱낱이 밝히노라.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겼으며 약자를 괴롭히고 부당한 재판을 일삼았다. 그 죄가 막중하니 파직하고 유배에 처한다. 현감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시동생, 너 역시 죄가 무겁다. 형수의 재산을 빼앗으려 문서를 위조하고 현감과 결탁하여 법을 농락했으며 천민을 함부로 구타했다.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또한 3년간 빼돌린 재산을 모두 과부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시동생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 내 앞으로 오너라. 돌쇠가 앞으로 나아가자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내 충의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노라. 천민의 몸으로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그 공을 치하한다. 암행어사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명첩이다. 오늘부로 너를 양반 신분으로 올려주노라.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명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현감은 유배길에 올랐고 시동생은 곤장을 맞은 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은 모두 과부에게 돌아왔습니다. 논밭, 곡식, 은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돌쇠는 공명첩으로 양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와 과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는 것이로군요. 과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위장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입니다. 돌쇠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혼례를 올립시다. 제대로 된 혼례를 말이지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과부는 아름다웠고 새 도포를 입은 돌쇠는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었구나. 잔치는 사흘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돌쇠와 과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마을에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과부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며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 과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신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바르게 키우겠소. 과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가르칩시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현명한 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하룻밤의 인연도 진심이 있다면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